저는 초등학교 지금 학부모예요.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등학교가 크게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교학점제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선택권이 늘어나니까 엄마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애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 안 하는 것만 선택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 갈등이 있을 텐데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 될 미래는 엄마가 생각하는 미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가치 있는 것이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고등학교를 보시면 아마도 그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학점으로 바뀌면서 F학점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잘 배운다라는 점에서 학교의 모습이 달라질 거고, 그리고 배우는 것을 선택하게 되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가방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겠죠. 학교 안에서 배우는 게 없고 밖에 나가서 배우는 것이 생기면 밖에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공강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대학의 모습하고 비슷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하고 현재 중학교하고 평가가 비슷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학은 무엇을 보고 뽑게 될 것인가 그런 의문도 들어요. 평가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이잖아요.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 하나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읽어 드린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께 읽어 드린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야, 사정관이 저렇게 그 평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평가의 부분은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전형 요소라는 게 있는데, 전형 요소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전형 요소를 학교에서 만들어내는 것, 또 하나는 대학이 만들어내는 것, 또 하나는 정부가 만들어내는 거죠.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수능, 대학이 만들어내는 것이 논술, 그 다음에 학교가 만들어내는 게 학생부잖아요. 근데 세 개 중에 어떤 거 가지고 대학을 갈 것이냐인데, 세 개 다 쓰면 아시다시피 죽음의 트라이앵글, 그죠? 셋 중에서 한두 개를 쓰는 건데, 가급적이면 하나가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별로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수능이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수능 현재는 이제 정시 수능을 40%까지 해라라고, 이제 특정 물론 학교죠. 네, 그 서울에 있는 특정한 몇 개 학교는 정시 40%까지 하세요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그 수능이 바뀌게 되면 이제 정시 40%라는 게 유지가 될지, 그것에서 적당한 수능으로 바뀔지, 또는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선원 수령 수능이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걸 점수로 매겨서 100점, 99점, 98점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거고, 그걸 등급으로 하면 예컨대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 데는 다 1등급만 모이는 데니까 변별이 안 되잖아요.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수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서 답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생부를 가지고 가는 전형은 내신 성적이라고 말하는 학교 교과 성적 있잖아요. 그것이 그 등급이 있는데, 현재도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없고요. A, B, C 3단계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 A가 몇 %인지, A를 맞은 학생은 몇 %고 B를 맞은 학생은 몇 %인지 이렇게 그 각각의 그 성취도별로 등급 그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원점수하고 이제 평균, 수강자 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걸 보면 대개 이 학생이 예컨대 물리학을 공부했는데 물리학을 탁월하게 잘하는 학생이구나, 아니면 물리학을 잘하는 학생이구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성취는 좀 적은 학생이구나, 이 학생은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물리를 선택해서 같이 와서 옆에서 놀기만 한 학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한 과목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과목들을 가지고 동시에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니까 종합 전형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고교학점제 학교에서 학점을 못 따서 유급이 되는 학생, 그리고 학점을 잘 빨리 따서 조기 졸업하는 학생, 둘 다 가능한 건가요? 우리나라는요, 고등학교 4학년 그러면 수치스럽죠. 재수를 한다고 학원을 다니는 건 당당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핀란드의 학교를 방문해서 보니까 고등학교 4학년이 두 학급이 있더라고요. 저 학생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졸업시험에 통과를 못해가지고 1년 더 다니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 재수학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공부 더 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아마도 그 실제로 학교에서 본인이 선택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니까 특별히 나는 하나도 선택하고 싶은 게 없는데 학교가 선택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어. 진짜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성취를 못하는 학생들이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학교가 중간중간에 잘 지도를 해서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기 졸업 얘기는 그 대학교의 조기 졸업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학생이 이제 한 학기에 공부할 수 있는 학점이 예컨대 29학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더 많이 해서 35학점, 뭐 40학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2학년이나 3학년 1학기까지만 다니고 졸업을 하면 어떡하냐인데 그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학업 양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 신청학점, 최저 신청학점을 정해두고 그 사이에서 신청해서 6학기를 다니게 그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학생들, 그 학생들을 위한 조기 졸업 프로그램은 아마 유지가 될 텐데 그런데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은 어디 있냐면요. 과연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을 다니면서 좀 즐겁게 학교 생활을 즐기면서 공부하는 것이 좀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요즘 학생들은요. 그 같은 학년도 나이가 다르면 대학에 와서 뭐 형 오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빨리 졸업해가지고 대학 가면 그 형 오빠가 시키는 숙제하다가 지 공부 못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조기 졸업을 하게 된다면 과연 해야 될까 하는 것은 다시 고민을 좀 해야 될 지점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고교학점제가 운영되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려면 지금 당장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고교학점제가 돼도 현대하고 달라지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민할 게 없으니까 고교학점제가 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그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나와서 별거 없어요. 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지금까지는 점수가 좋은 학생이 대학에 가서 그 학생이 졸업하고 나니까 이게 점수만 좋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게 이제 학교 우등생이 사회 열등생이고 학교 말썽꾸러기가 오히려 사회 우등생이 된다. 이런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 현재도 마찬가지고 추구하는 것이요. 학교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뭐 쌀에다가 물을 부어서 끓여서 밥을 한다. 쌀에다가 물은 1.2배를 붓는다. 이게 지식인데 실제로 이걸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밥을 끓여가지고 만들어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뭔가 굉장히 바빠 보이죠. 계속 학습 활동을 하니까. 네, 그래서 학습의 가지수를 줄이고 양을 줄이고 학생들은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배우는데요. 이 교과서가 학습 활동 위주로 돼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다 해보자. 해보자, 뭐 말해보자, 설명해보자, 토론해보자, 뭐 실험해보자, 보고서 써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준비할 일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독서를 잘 하고 그리고 학교 공부 충실히 하면서 학습 활동을 잘 따라오고 그리고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가서 혹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자료를 찾아가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는 이 간절한 태도 요것을 유지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핵심은 간절함입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길러야 될 인재에서 핵심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핵심 부분은 뭐 결국 인성이 훌륭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창의력을 포함한 지적인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는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착한 사람이고 뭐 제 어머니도 저한테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고 착해야 되는데, 그런데 학생들에게 선택을 줬을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쉬운 대로 빠지지 말고 어려운 것에 도전해라. 도전한 다음에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는데, 그런데 너에게 자유가 허용되었을 때 도전하고 도전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점은 늘 염두에 두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일이 있으면 아마도 더 많은 기회에 홍보 활동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좋은 말씀 되셨나요? 고맙습니다.